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도자산 연구소 이영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무상 사용 수익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되시는 분들이 아파트 한 채 있고 또 오피스텔을 뭐 한 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녀들은 아직까지 경제력이 없어서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오피스텔을 직접 정유하자니 정유세가 많이 나오니까 자녀한테 자립심도 키울 겸해서 너가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는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정유세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정유세는 완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든 뭐든 어떠한 형태로든 무상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정유세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부 특별하게 비과세 부분을 이렇게 열거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례를 설명을 드리자보면요. 갑이라는 이제 아빠가 자녀 을에게 오피스텔을 하나 뭐 정의한 게 아니라 사용해라, 무상으로 사용을 할 것을 승낙을 했습니다. 그죠? 이 경우에 갑은 꼭 아빠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엄마가 됐든 뭐 형이 됐든 친척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을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부동산을 무료로 사용하게 준 경우에요. 이게 오피스텔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일반 토지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죠.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가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가정을 해보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면 시가의 2%를 연간 무상 사용 수익으로 봐요. 요건 뭐 2%는 아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2%. 보통 이제 수익 상가든 뭐든 부동산에 대해서 한 3%에서 연 5%로 수익률을 잡는데 여기는 아주 적게 잡아준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거 정유세를 보고 연간 무상 사용 수익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매년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묶어서 아예 5년으로 묶어서 과세합니다. 네, 묶어서 과세를 하는데 5년 묶어서 과세한다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이제 무상사용 시작이 됐죠. 무상사용 시작 개시를 정해일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래 5년간 동안 무상사용 수익이 될 거라고 계산해서 5년간을 묶어서 한 번에 정유세를 다 미리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미리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1년에 보세요. 1년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이 부동산 무상 사용 수익이 이제 시작 단계는 없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이게 시가의 10억의 2%면은 2천만 원이 되죠. 2천만 원의 무상 사용 수익이 발생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1년이 됐을 때 정유세 신고하고 정유세 납부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1년 시작할 무렵 이때 개시일 이날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간 2, 3, 4, 5년간의 무상 사용 수익을 전부 합쳐서 그게 1억 이상인 경우에 1억 이상 1억 초과 아니에요. 1억에 딱 달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정유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과세 공평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정유 이익을 취한 이후에 정유세 신고하고 정유세를 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때 미리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2천만 원을 이게 이제 어쨌든 1년이 지나면 2천만 원 수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2천만 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죠. 현재 가치로 원가 환산하는 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그럼 계산하느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내한테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여기 1년 후에 연 이자가 10%예요. 그럼 1년 후에는 얼마가 돼요? 1억 1천만이 될 거 아니에요. 1억 곱하기
1 플러스 R이 연 10%니까 이게 0.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억 1천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1년 후에 1억 1천을 연 10% 단위로 현재 가치화 시키면 1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1년 후에 2천만 원이면, 1년 후에 2천만 원이면 연 10%로 계산했을 때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요? 이 현재 가치라는 것은 뭐죠? 여기는 곱해줬으니까 1 플러스 R을 나누어주면 되잖아요. 곱해서 1억 1천이 나온 거니까, 그죠? 그럼 요 2천만 원에다가 나누기 1.1로 나누기를 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아니고 1900 몇십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현재 가치가 되니까 1년 후에 2천만 원을 연 10%로 했을 때 현재 가치로 바꾸면 1900 몇만 원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게 현재 가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산해 보면 2천만 원을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겨서 받으니까 1년 동안의 이자율로 나누어 주는 거죠. 이때의 이자율은 이것도 법정되어 있습니다. 연 10%입니다. 이게 퍼센트 크면 클수록 연의 세금이 작게 나오는 거죠. 그만큼은 이제 편의를 봐준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을 1.1로 나누고 2년 후에는요. 2년에 또 2천만 원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1년에는 1 플러스 1로만 한 번만 곱해주면 되죠. 그런데 2년 때는 어떻게 되나요? 2년이 될 때는 1년이 딱 끝나고 2년이 시작될 때는 원금이 얼마예요? 요 자체가 원금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복리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또 똑같이 1.1을 곱하는 거죠. 그 3년이 되면 또 요게 원금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1.1을 곱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천만 원에다가, 그죠? 5년 후에 2천만 원 받으니까 현재 가치로 나누려 그러면은 1 플러스 0.1에 5제곱이 되는 거죠. 5제곱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실제로 1,600만 원 밖에 안 나와요. 이게 1,6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1,600 몇십만 원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더한다는 거죠. 5년 동안에. 다 더해서 나오는 가액이 1억 이상이 되었을 때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네? 1억 이상이 되면 1억 전체에 대한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9,999만 원이 되면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거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그럼 시가가 얼마일 때 비과세에 해당되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13억 1천만 원 13억 1천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13억 2천만 원이 되면 여기에서 13억 2천만 원이 되면 이건 과세합니다. 과세가 되고 13억 1천만 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13억 1천만 원으로 잡으니까 요대로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봤더니 9,932만 원 나오더라고요. 한 60몇만 원, 6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죠. 1,000만 원 더 넘어가면 1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부동산 무상 사용에서는 13억 1천만 원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시가가 도대체 어떻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시가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요게 이제 시작 무상 사용 개시일이죠. 개시일 기준으로 해서 과거 6개월, 그리고 장래 3개월. 왜 3개월이냐면 정년세 신고 기한이 정려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후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 6개월, 장래 3개월 합해서 9개월 안에 이 해당 부동산이 건전하게 매매된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예요. 근데 9개월 안에 매매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오피스텔을 하나 사가지고 최근에 샀어요.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 정상적인 가격으로 샀어요. 샀을 때 아들은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 있으라. 그러면 요거는 6개월 내에 산 거니까 그 가격이 시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이제 이게 9개월 안에 어떠한 거래가, 사례가 없었다. 매매 사례가 없었다. 그러면은 감정평가 기간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 기간 의뢰를 하면 10억까지는 감정평가 기간 한 기간에만 의뢰를 하면 되고 10억이 넘어간다고 하면 2개 기간에 의뢰를 해서 평균을 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럴 수 있습니다. 자, 5년간 이게 계산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년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 2년 살다가 나 나올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돌려받아야죠. 그때는 경정 청구를 통해서 내가 이 월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있으면 1개월로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총 5년이면 60개월인데 60분 내가 23개월 이틀 하루 살았어요. 그러면 24개월로 계산해서, 그죠? 60 마이너스 24개월 계산하면 60분의 36,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주셨습니다. 환급 받는데 무상 사용이 딱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정을 다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주 경영 청구를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무상 사용을 개시한 이후에 갑자기 무상 사용할 때는 이게 시가가 10억, 13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비과세였는데 2년이 지난 다음 20억으로 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정여세는 정여가 개시되는 날 있잖아요. 정여일이 속한 그날 기준으로 이미 평가를 해서 정여가 세금이 끝났기 때문에 5년간은 아무리 값이 올라도 정여세 추가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폭락을 했어요. 폭락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죠? 뭐 정여를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주식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실 상장되면 폭등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상장하기 전에 아들한테 정여 일부 줬다. 이건 요 정여 말고 폭등한 값에 정여세 또 나옵니다. 또 뭐 부동산의 개발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정여세가 추가가 됐는데, 요 경우는 아닙니다. 5년 안에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정여세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에 이제 폭등을 한 경우에는 5년간 살다가, 그죠? 정여세는 딱 냈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폭락을 한 경우에는 비싸게 정여세를 미리 낸 게 아깝잖아요. 그때는 이 부동산 무상 사용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나오면 되죠. 나와서 다른 데를, 싼 데로 이사를 가고 나머지 환급을 받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죠? 그러한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 사용은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여기 이제 현가 계산하는 거 있죠? 현재가치 계산하는 방법 모르셔도 되거든요. 요 13억 1천만 원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나온 김에 이제 이론을 설명드린 건데, 경영 청구는 이렇게 하고, 5년 묶어서 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부동산 무상 사용 수익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